음끝. 음끝이 있지? 또 비음아, 이음아, 국외음아. 하나 더 되게 어려운 거. 된소리 대기. 총 5개 있어요. 자, 이 5개의 공통점은 바뀌는 거다. 자, 바뀌는 말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두 글자 뭐라고 하니? 무슨 현상? 교체. 바뀌는 거예요. 선수 교체할 때 우리 축구에서 선수 교체하면 한 명 나가면 몇 명 들어와? 한 명 나가지. 그러니까 딱 그 개수의 변화는 없어요. 자, 근데 교체가 아니라 탈락한 현상이 있어요. 탈락이라는 건 뭘까? 너 나가. 너 나가. 탈락. 그럼 빠지는 거지? 개수 변화가 일어나요. 자, 탈락 우리 기억나는 거 혹시 있니? 아나, 어가 똑같은 동음일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고요. 교재에 없는 거 리을 탈락 있고 그리고 히읗 탈락 있어요. 자음에서도 일어나고요. 하나는 이름만 좀 알고 있으라는 거. 자음군 단순화. 자, 자음군 단순화는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얘 이름부터 좀 정리하고 가자. 얘들아, 자음군이래. 무슨 말이니? 자음군. 자음은 군이니까 모음은 양인가? 자음군 모음양. 이거 되게 하이 개그였는데 웃는 사람 이해했어? 엄청난 하이 개그였는데. 자음군. 그럼 자음에 요 군자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 우리 이 군자가 군중들이라고 할 때 그 군자인데 어떤 느낌인지 아니? 군중. 군중이 모였다. 많은 군중 앞에서. 군중은 무슨 뜻이야? 군중. 군중들이 모였다. 응?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자, 요 군자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 모임. 여러 개가 모이는 거를 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뭐가 모였어요? 자음들이 무리를 이뤘대. 자음이 여러 개가 겹쳐 있대요. 자, 자음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단순화로. 자, 그래서 얘는 겹받침을 우리 겹받침이라는 그 개념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한 개로. 예를 들어 보면 닭이라는 단어는 자음군 맞니? 어디에서 자음군이 있어? 밑에 받침. 근데 이거 실제 발음하니까 어떻게 발음나? 닭. 이렇게. 단순화 됐니? 이런 경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얘를 리을이 탈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리을 탈락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음군에서 없어진 거니까. 리을 탈락은 리을만 있을 때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노네. 너 잘 노네. 기본형은 누구였을까? 놀다에서 어미 활용되면서 이 리을이 탈락되면 이때는 리을 탈락이에요. 리을만 있었을 때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닭처럼 자음군에서 리을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는 이때는 리을 탈락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음군 단순하다. 탈락이었고요. 자, 축약되는 현상도 있어요.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합쳐지는 느낌. 1 더하기 1, 하나의 의문이 더해져서 하나의 의문이 더해져서 자, 1 더하기 1은 몇이야? 2, 아니 이때는 축약이 일어나면은 1이 돼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이 다른 하나의 의문과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바뀌는 수학적 진리가 여기서 파괴되고 있지. 그치? 자, 축약은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가 여기 있죠. 거센 소리 대기 예시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예시가 있을까? 응? 무슨 예시가 있을까? 뭐? 어? 어? 반모음 2가 합쳐진다고? 거센 소리 되는 게? 잠깐 반모음 2가 왜 나왔지? 물론 반모음 2가 나오는 게 많은데 반모음 축약도 있긴 해요. 맞아. 모음 축약도 있어. 아니야, 거센 소리는 근데 자음에서 일어나. 거센 소리 우리 국어에 몇 개 있어? 빨리 자음 색입도 그려봐. 그러면 거센 소리 몇 개 있어? 크.
트, 프, 츠. 자, 크트푸츠는 어떤 소리에서 어떤 소리가 더해지는 거야? 히읗 소리가 그, 드, 브, 즈 소리가 더해지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지? 근데 이거 소리 어떻게 나? 이 합쳐져야 돼요. 학.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게 거센 소리 되겠죠. 그렇죠? 또 모음 축약도 하나 있긴 해요. 모음 축약 정도. 축약 말고는 이제 첨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첨가는 니은 첨가 하나만 알고 있어요. 일단 니은 첨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 정도의 개념들 좀 전에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된소리 대기, 아탈락, 으탈락, 리을탈락, 히읗탈락, 자음군 단수나 거센 소리 대기, 모음 축약, 니은 첨가 정도. 이 정도. 여기서 몇 개 안 하긴 했어요. 사이시옷이라던가 반모음 첨가를 안 하긴 했는데 자, 밑에 시간 드릴 테니까 교재 있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바로 쓰시고 윤강이는 요 글자 그냥 한번 보고 쓰는 거 어렵지 않지?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일어나서 얼른 지금 그거 연습하는 시간. 여기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을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항상 바뀌기 전에 어디에 눈여겨봐야 되냐? 앞 글자의 받침 소리와 뒷 글자의 요 소리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국자를 옆으로 늘렸으면은 기역, 우, 기역이 되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거는 미음, 이, 니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실제 소리의 순서도 저렇게 나와. 국이 한 번에 나지 않고 그국 이렇게 나잖아. 즉 그국, 니는 어떻게 나? 미잉 이렇게 나잖아. 그 소리대로 요 순서대로 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가 음운 변동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음 체계표를 빨리 한번 그려볼까? 자음 체계표 그려갖고 하는 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하려면 자, 자음 체계표 빠르게 한번 그릴게. 바다, 가자, 서, 해. 물돌, 일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자음과 자음이 만난 요 위치의 기역과 미음을 동그라미 쳐봐. 기역과 미음이에요. 자, 소리가 완전히 다르지? 소리의 유형이.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지? 그러면은 하나를 내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자, 기역을 내렸어요. 소리가 뭘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응으로 바꿔주면 공민이라고 발음이 날 거예요. 발음은 항상 앞뒤에 이렇게 대괄호 써주셔야 돼요. 뒤에 누구였지? 보민이었나? 보민양 일어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자음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소리로 바뀐 거야? 파열음 기억이 안들림 소리 파열음 기억이 요 소리는 무슨 소리니?
소리의 방법 중에서 무슨 소리야? 니은, 니은, 이응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니? 야, 야, 무슨 소리니? 이응은 무슨 소리 방법으로 내야 돼? 비음. 자,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현상 우리 뭐라고 해? 비음아. 아, 비음아 오른쪽에 적는 거지. 그치? 자, 비음아는 어디에 들어갔어? 교체 현상에.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니? 해보자. 또. 자, 받는다, 받는다 발음을 또 한번 써보자. 밑에 이 비읍과 니은, 니은과 디귿 여기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야. 근데 또 발음도 한번 해봐. 받는다. 어디는 안 바뀌고 어디는 바뀌는 느낌이야? 앞쪽에는 바뀌는 느낌인데 뒤쪽은 전혀 안 바뀌지?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지만 여기는 형태소 간에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닷다의 그 선어말음이야 어말음이 다 사이에 있는 형식 형태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안 일어나네. 그런데 앞에서는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디귿. 디귿 소리가 뒤에 있는 니은 소리를 만났어요. 니은 소리를 만났어요. 소리가 또 다르지? 그럼 디귿 소리를 어떻게 내려주면 소리는 받는다라고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요거 역시도 비음하가 되겠네요. 교체 현상. 관물도 마찬가지지? 비음, 미음이 만났어요. 비음, 미음이 만났어요. 비읍과 미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비음, 미음이 만났어요. 그럼 비읍을 내려줘야 되겠네. 비음 소리 미음으로 내서 밤물. 비음아 교체가 똑같이 일어났지. 종로도 한번 해보자. 종로로 갈까요?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이응과 리을. 자, 이응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리을은 유음이고, 이응은 비음이지. 자, 이응과 리을의 요 자리는, 그럼 이응을 내려줄 수 있을까? 이응 내려줄 게 없지? 그러면 얘를 올려주면 될 것 같아. 그쵸? 이응은 밑으로 내려갈 게 없잖아. 그래서 종로 요 역시도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교체가 일어났고요. 이때는 의문이 누가 바뀌었던 거야? 다른 소리랑 좀 다르게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지. 리을 소리가 니은으로. 소리에 의존하기보다 소리도 참고 삼아서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적으로 개념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어려운 거 나왔다. 섭리. 한번 해볼까? 섭리. 자, 섭리.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비읍과 리을을 소리를 찾아주니까 자, 비읍과 리을이에요. 되게 멀다. 비읍과 리을. 자, 비읍과 리을이에요. 이 소리들이 되게 멀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소리를 하나씩 당겨서 하나씩 내리고 하나씩 올려서 비읍 소리를 내려주고 리을 소리를 올려주고 그러면은 비음에서 딱 맞아떨어지겠지? 해봅시다. 비읍을 내려주고 섬, 리을을 올려주면 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비음아 교체 섭리 그리고 교체 현상으로 일어났고요. 비읍과 리을이었던 이 모음이 자음이 이음과 니은으로 바뀌었네. 자, 논리를 한번 해보자. 논리. 이것도 다시 그려야 되겠네. 숑. 너무 지저분하니까. 바다가 져서의 물놀이를.
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니은과 리을이네, 니은과 리을이네, 붙어 있다, 거의 붙어 있다. 그럼 니은을 내려주거나 리을을 올려줘도 되겠네. 그럼 둘 다 한번 써봐. 논리 아니면 논리. 어떻게 발음이 좀 편하니? 1번, 2번. 어떻게 발음이 편해? 2번이 편하지? 그러면은 발음은 논리가 될 거고. 자,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때는 무슨 어야? 유마, 교체 현상. 자, 교체 현상이 밑에 대관령까지 쭉 이어날 거예요. 자, 대관령까지 교체 현상 유음하는 거 쭉 적어봅시다. 알겠지? 다 적어보세요. 저도 적을 거니까. 유마, 유마. 어느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일어나. 쭉 써볼까? 우리는 실나로 날 거고, 유음하고, 권력으로 날 거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다 하신 분은 물난리도 한번 써보세요. 난리 났어. 물난리 났어. 추워? 나. 너무 추워. 물난리를 발음대로 써보면 되게 이상하다. 느낌이. 물, 랄리 이렇게 돼요. 좀 어색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면은 다 유마에 대한 얘기였고요. 밑에도 한번 볼까? 여기부터 이제 막 섞여 있어요. 독도는 어떻게 발음할까? 독도. 독도. 뭔가 발음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지. 자음과 자음이 맞는 요 위치가 자음과 자음이 맞는 요 위치에서 어떤 법칙이 있나? 어떤 규칙이 있나? 있어.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가 만났어?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났어요. 자, 예사소리와 예사소리의 만남. 어떤 규칙이 있어? 된소리 대기. 오. 자, 된소리 대기가 되면 앞에 있는 글자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글자가 된소리가 되죠. 그래서 독도가 돼요. 독도 가보신 분? 아직 안 가봤니? 나는 3년 전에 가봤는데. 3년 전이고 4년 전에 갔는데. 울릉도에서 배 타고. 네, 너무 신기해. 울릉도 자체가 너무 신기해. 울릉도 바닷가는 바닷물이 하나도 안 짜다.
바다인데 하나도 안 돼. 물을 이렇게 마셨나. 그래서 거기서 오징어를 잡잖아. 오징어가 하나도 짠맛이 안 나. 되게 신기해. 자, 말리포 발음, 말리포 어떻게 발음 나는 거니? 말리포 말자로 발음이 나죠. 얘는 유마. 속리사, 여기 글자가 되게 기역과 리을의 위치네. 기역은 파열음이고 리을은 유음이지. 거리가 머네.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씩 만나주면은 얘의 비음, 얘의 비음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나요? 속리산 이렇게 발음이 나겠네요. 비음하. 속리산은 저기 원주에 있는 산이에요. 천영산, 철영산 발음 편한 대로 써주면은 철영산 이렇게 되겠지. 얘는 유음하. 경복궁에 있는 광활루, 광활루의 이름은 광팔루 유음하. 한라산도 한라라고 하는 유음하가 일어나죠. 남루하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미음은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이죠. 자, 그러면은 이 비음을 내려줄 수는 없지? 그래서 뒤에가 하나 올라가면 될 거예요. 남루. 이거는 비음화. 자, 여기부터 또 이제 다른 개념이 나오네. 자, 국화 이렇게 발음 안 하지? 국화. 자음과 자음이 만난 요 위치 기역과 히읗이 만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야 돼? 히읗 있네, 히읗. 예사소리에 히읗이 만났어요.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둘이 합쳐지면은 키읔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받침 기억은 남아있을까? 없을까? 없어. 알겠지? 왜 합쳐진 거니까. 그러면 받침 여기다가 키읔을 써줘야 될까? 뒤로 올려줘야 될까? 올려줘야지. 키읔은 우리가 받침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화. 자, 요거는 무슨 소리 대기? 네, 거센 소리 대기. 이해됐니? 얘들아 이해해야 돼. 이해 안 되면 곤란해요. 발음 어떻게 나? 곤란? 곤란일까? 골란일까? 발음 편한 대로 하면 되겠네. 곤란, 유마,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바뀌어 안 바뀌어? 뭐 따로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동그라미. 이응 때문에 이응이라고 하는 비응 때문에 기억이 바뀌진 않지. 동그라미 이렇게 안 되잖아. 동그라미. 근데 얘가 왜 나왔냐면 우리 여기다가 발음 힘줘서 발음한다.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는 그건 맞는 발음입니까? 아니에요. 동그라미라고 안 해? 나만 그러니?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똑같아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이거는 소리였잖아요. 오늘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맞춤법인데 자, 이 소리 나는 대로 우리는 표기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소리와 표기가 같아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소리를 다 글자로 적을 수 있다. 빡빡 이런 소리를 내도 다 적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연습을 할 거고 자, 오늘 교재는 앞으로 쭉 다시 넘어와서 35페이지 갈게요. 35 맞춤법의 원리.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5분만 쉬었다 하자. 가보자. 봅시다. 해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오늘 맞춤법 들어갈 거니까. 맞춤법은 또 달라요. 맞춤법. 우리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맞춤법 공부 열심히 했을걸? 맞춤법을 시험으로 만들었던 시험이 받아쓰기. 그치? 받아쓰기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보는 거였어? 적어보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앞에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록된 표기를 가지고 실제 나는 소리로 바꿔보는 그런 공부였고요. 맞춤법은 달라요. 맞춤법은 표기에 대한 공부야. 소리에 대한 공부는 의문의 변동,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맞춤법은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표기는 소리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고 표기 어떻게 할 건지 받아쓰기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지? 그 소리에서 표기로 오는 그런 공부예요. 방향이 좀 완전히 반대가 돼요. 자, 그럼 우리 맞춤법의 원리라고 나오는데 우리 맞춤법은 자, 맞춤법의 원리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 줄쳐보자. 제일 중요한 원리 두 가지예요. 1번 소리대로 적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표준어 공부했니? 표준어 학교에서 배웠니? 얘들아? 표준어 이번에 배운 학교가 누가 있을까? 녹양은 배우는 것 같은데. 녹양 표준어 배웠나? 아닌가? 북한말. 북한말 배운 학교 어디였지? 그래, 녹양. 북한의 표준어는 뭐라고 해? 문화어라고 하자. 남한은 표준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 두 가지. 자,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중학교 때 원래 배워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워야 돼. 녹양은 배우고 단학교는 아직 안 배웠는데. 자, 표준어라는 개념 밑에 써볼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 자, 이거를 표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민계층이 사용하는 현대 시대적 얘기, 지역적 얘기. 서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울말 쓰고 있는 거예요. 중부지역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의정부라고 해서 서울말 아닌데요. 우리는 표준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부지역 말이에요. 자, 이 표준어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맞춤법의 원리는 뒤에를 강조해야 돼. 자, 뒤에 첫 번째 1번 어떻게 한대요? 소리대로 적는데요. 2번 어법에 맞게 적는데요. 자, 이 말을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소리대로 그냥 소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적는 거죠. 자, 소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표기했다라는 말로 표음주의라고 얘기해요. 표음. 좀 어려운 말이야. 표음. 자, 표음이라는 단어는 음은 소리고 소리를 표시했다, 표기했다. 표음주의. 자, 근데 이 표음주의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 한글을 좀 봐봐. 자, 한글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소리를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글자를 보면은 무슨 뜻인지는 별개 문제고 소리 먼저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자,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번 요 글자 무슨 글자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무슨 의미야?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 그 외에 다른 뜻 있니? 없지. 자, 한자는요.
의미 글자예요. 이거는 한 글자의 의미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치? 자, 근데 그러면 나 똑같은 산이라고 한번 써볼까? 자, 이 산은 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바로 딱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 마운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닌데 나는 다른 산자 얘기하는 건데 산성비 할 때 그 산, 알칼리와 산 할 때 그 산인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여기에 확실히 결합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소리 기준으로만 쓰는 거야. 우리 한글은요. 자, 그래서 우리 한글은요. 소리 기준으로 한 표음 문자라고 해요. 한자 같은 경우는요. 표의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를 표시해주는 문자. 근데 아니 한글은 소리를 표시해주는 문자.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리대로 적대라고 하는 거는요. 한글의 요 표음 문자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소리대로 적으면 돼. 근데 두 번째,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형태소를 밝혀서 적으라는 얘기예요. 형태소를 밝혀서.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야, 1번이야. 근데 가끔 하다가 우리가 적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 소리대로만 적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형태소를 밝혀서 의미를 나타내 줘야 돼. 라는 거. 밑에 있는 글자들 잠깐 볼까? 책, 똑같지? 소리대로. 구름, 똑같네. 달리다, 똑같네. 그런데 앞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지? 자, 이거 무슨 규칙이 적용됐니? 여기서 앞.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잖아. 그쵸? 의문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문의 변동대로 적으면 우리는 파악이 안 돼요. 의미 파악이 안 돼. 앞에 이렇게 적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형태소를 밝혀서 형태소대로 앞날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이해가 좀 파악이 안 될 때는 형태소를 밝혀서 자, 이 부분이 어법에 맞게 적은 거죠. 자, 넘어갈게요. 뒤쪽으로. 자, 밑에 줄 어법에 맞게 적는 이유를 우리 여기 한번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소리대로 적으면 실제 발음대로 적는다면 본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려면 이 어법에 맞게 적는 원칙을 제시하여 형태에서 본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줄쳐주시면 여기를 요약해서 써볼까? 소리대로 적으면 의미 파악이 잘 돼, 안 돼? 어려워.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거는 뭘 밝혀서 적는다고요? 형태소. 요게 어법에 맞게 적는다의 기본 원리 이유 까닥. 자, 밑에도 한번 줄쳐보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요 원칙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하는 원칙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은요. 띄어쓰기.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공부해야 돼요. 밑에 합창단은 어떤 합창단이니? 행복 시어머니 합창단일까? 행복 시어머니 합창단일까? 모르겠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백을 열고 가방에 뿅 하고 들어가는 느낌.
자, 그래서 그런 띄어쓰기 부분을 이것도 우리가 의미 파악 쉽게 하기 위해서 그치?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자, 띄어쓰기는 우리 이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옆에다가 우리 자 적자 얘들아 띄어쓰기 원리 얘들아 일어나봐. 띄어쓰기 원리 첫 번째 품사별로 띄워주기. 품사 즉 단어마다 띄워주기. 자, 품사 단어마다 띄어쓰기라고 할 때는요. 조사만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다가 우리는 하나만 더 그리고 품사의 체계, 우리 품사 체계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품사, 유형, 갈래, 품사의 유형, 갈래, 체계. 우리 국어의 품사 몇 품사가 있니? 국어 품사. 1학년 때 했던 건데. 구품사 쭉 얘기해 볼까? 명사, 대명사, 수사, 대명사, 수사. 자, 얘네들은 뭐라고 묶을 수 있어? 체언. 오케이. 그리고 관형사, 부사. 얘네들은 수식어. 그리고 뭐가 있을까? 조사. 조사는 관계형. 그리고 동사, 형용사. 네. 감탄사, 독립어. 자, 요렇게 다 품사마다 다 띄워주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조사만 붙여 쓴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가 품사인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에서 동사형용사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동사형용사는 무엇이 가능하니까? 활용이 가능하니까. 요 활용이 나왔을 때는 항상 기본형 생각해서 기본형 기준으로 띄워주기. 활용되기 전 단어를 생각해서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요 띄어쓰기 공식을 하나 좀 적어보자. 요 여러분들 이제 띄어쓰기 공식을 이거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띄어쓰기 공식은 일단 관형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있어요. 관형어라고 할 때 이 관형의 뜻은 체언을 수식한다라는 거죠. 체언을 수식하는 어는 문장 성분의 기준. 자, 그럼 관형어는 누구를 수식해 준다고요? 체언을 수식해 줘요. 그러면 자, 관형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단어와 체언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단어와 단어 품사가 서로 다를 거니까 여기 가운데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 체언 뒤에는 누가 붙어요? 조사가 붙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붙여쓰기를 해주면 돼요. 자, 하나 또 중요한 건 그럼 관형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 첫 번째 관형사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용언에 관형사형, 활용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품사는 전혀 다르죠. 관형사의 품사와 용언의 품사가 서로 다른 애들이 관형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체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명사. 근데 명사 중에서도 의존 명사라는 친구가 있고 수사도 여기에 들어가죠. 명사, 수사, 대명사. 자, 조사 자리에는요. 격조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보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문장에서 판별해 보는 거야. 한번 해볼까? 아유, 여기 진짜 좋은 사람 셋이 있네. 셋이 있다. 여기 세 명이 좋네. 이거 띄어쓰기 어떻게 할래?
띄어쓰기 어떻게 할래? 셋이 있다는. 어? 아, 이렇게 띄울 거야? 왜? 왜? 왜가 중요해요. 자,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넣어봐. 일단 누구 찾아줘야 되냐면 조사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조사 있니? 이가 조사잖아. 그럼 자, 조사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될 가능성이 커? 체언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 물론 조사 더하기 조사가 있어요. 조사가 연속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셋 이러면은 숫자를 나타내주는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거든. 수와 관련된 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사가 체언이 돼서 조사를 붙일 수 있으니까 얘는 수사가 되겠네. 응. 자, 그리고 있다는 용언이지? 있다, 없다라고 하는 형용사니까, 그럼 이거는 용언이니까 여기를 띄워줘야 되겠네요. 셋이 있다. 오케이, 잘하네. 자, 밑에 것도 그럼 한번 해보자. 세 명이 잔다. 세 띄고, 명이 띄고 잔다 이렇게 할 거야? 왜? 이유가 중요해. 조사 기준으로, 조사 먼저 찾아봐. 누가 조사야? 이.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명은 숫자를 나타내는 사람을 단위를 세주는 의존명사죠. 명 혼자 쓸 수 있니? 안 되지. 자, 이 의존명사는 항상 앞에 관형어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새는 숫자를 나타내주는 또 누구를 꾸며줘? 명을 수식해주고 있지. 얘들아, 명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해줘요. 그러면 관형사가 되는 거죠. 얘들아, 관형의 뜻이 뭐라고? 체언 수식이야. 체언 수식이야. 관형의 뜻은 체언 수식이야. 그럼 관형어는 체언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 관형사는 체언 수식해주는 품사.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체언을 수식해 줄 수 있도록 용언 활용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세 명이 잔다도 세 명이 잔다. 이렇게 띄어서 주기를 하면 되죠. 어렵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쉽게 느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문법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보면은 쉬워.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되게 힘들다. 뿐이라는 단어. 자, 뿐이라는 단어는 그냥 봐서는 모른다. 이 뿐이 어떻게 쓰이냐면 국어가 재밌는 건 나뿐이니? 나만 이렇게 국어를 재밌어 하니? 라고 하는 거를 품사구분 한번 해보자. 자, 이때 뿐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앞에 얘는 품사가 뭐니? 나. 대명사지? 자, 대명사 뒤에, 체언 뒤에 누가 왔어? 조사인 것 같아. 맞아. 얘는 조사로 볼 수도 있어요. 자, 나쁜 이니는 나쁜 이다가 활용이 된 의문형으로 활용인 거잖아. 자, 띄어쓰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는 붙여줘야 되고. 자, 근데 요 뿐이 난 그저 공부할 뿐이다. 잘 모르겠으니까 공부할 뿐이다. 이거는 어떻게 띄어쓰기를 해줘야 될까? 이거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이때 뿐은 앞에 공부할이 하나의 단어 기본형이 생길걸? 공부할의 기본형. 공부, 하, 다에서 활용이 된 거예요. 관형사형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관형사형으로 활용이 되는 순간 얘는 관형어 자리에 쓰이는 기능을 할 거고 여기서는 띄어쓰기가 일어나서 꾸며주는 느낌이면 이때 뿐은 자연스럽게 무슨 위치로 들어가야 돼? 체언의 위치로 들어가겠지. 그럼 체언에서 의존명사가 될 거예요. 되게 달라. 의존명사. 이거 어렵지? 연습 조금만 해봐. 앞에서의 뿐은 분명히 조사였는데 뒤에서는 의존명사예요. 달라요. 그럼 뒤도 한번 판별을 해보자. 의존명사니까 체언 뒤에 누가 붙은 거야? 조사가 붙은지 한번 봐봐. 자, 요 이다가 서술격 조사입니다. 뭐뭐 할 뿐이다 할 때 요 조사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예요. 이다 많이 쓰지 않니? 나는 학생이다. 학생 플러스 이다. 나는 중3이다. 서술격 조사가 쓰였네.
자, 그래서 이분은 의존명사구나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한 80%는 풀려, 진짜 띄어쓰기가. 요 공식 항상 꼭 눈에 넣어주세요. 알겠지?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고. 자,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뒤에 우리 한글 맞춤법을 조금만 더 공부하면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 금요일까지 공부하시고 금요일 날에는 문제가 조금 나갈 거예요. 문제를 꼭 풀어보고 다음 주까지 계속 연습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 맞춤법 연습을 조금 더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테스트 정도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